자, 이번에는 생활 속 샤넬 법칙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와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식탁 위에 놓아둔 뜨거운 국그릇. 집에 있는 도자기로 된 국그릇이 조금 무겁고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약간 플라스틱 같이 만들어진 그 국그릇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국그릇 놓으면 지 혼자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테이블 위를. 그게 왜 그러냐면 국그릇 밑에 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테이블 위에 놓아졌을 때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그 뜨거운 국에 의해서 이렇게 가열되면 팽창하면서 국그릇이 살짝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뜨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마찰력에 의해서 국그릇이 딱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뜨게 되니까 마찰력이 적게 작용하겠죠. 완전 공중부양하는 건 아니겠지만 살짝 그 떠오르는 힘 때문에 결국에는 마찰력을 적게 받아서 국그릇이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이제 그 테이블이 마른 테이블보다 이제 물이 행주라만 닦아서 물기가 묻어있는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 물이 또 마찰력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더 국그릇이 잘 떠다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국그릇이 혼자 떠다니다가 이제 내 쪽으로 쏟아져서 이제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가벼운 국그릇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밑에 휴지 한 장 깔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는 식탁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 다시 펴지긴 하는데, 전처럼 탁구를 제대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원상복귀는 안 되고요. 그냥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진다,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탁구를 다시 멀쩡하게 잘 칠 수는 없어요. 모양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움푹 들어간 부분이 펴진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름철에 타이어가 훨씬 더 팽팽해져요. 왜냐면 더 기온이 높고 아스팔트 땅에서 올라오는 열도 크기 때문에, 똑같이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그 타이어 안에 공기양이 들어있더라도 여름철에는 기체가 더 팽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더 빵빵해서 조그만한 그 날카로운 돌조각 이런 거 지나가게 되어도 이게 타이어 펑크나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타이어 속에 넣는 공기의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또 팽팽하게 해주려면 공기를 더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열기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열기구 풍선도 결국에 열을 이용해서 그 열기구 풍선 안에 들어가는 공기에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른 열기구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샤를의 법칙이 적용이 받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봤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여름철 과자 봉지를 햇빛 아래 놓아두면 무엇이 높아져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 보니까 이제 부피가 커졌다는 걸 설명했죠. 그럼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 무엇이 증가해야 될까? 샤를 법칙이 힌트네요. 정답은 온도가 되겠네요. 온도. 답은 이따 써볼게요. 2번. 겨울철 운동장에 축구공을 오래 놔두었더니 공이 찌그러졌다. 바람이 빠졌나 찢어졌나? 찌그러진 축구공을 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추워져서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찢어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온도가 낮아서 축구공 속에 안에 있는 기체 운동이 느려졌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었구나. 그럼 거꾸로 따뜻한 데 두거나 열을 가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따뜻한 실내에 두던가, 아니면 뜨거운 물에 넣던가, 아니 혹시나 바람이 빠진 것 같으면 바람을 더 넣던가, 아니면 아까 타이어랑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공기 자체가 수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채워주려면 공기를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죠. 또 공에다가 공기를 더 넣어주던가, 타이어와 마찬가지 원리네요. 그렇게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답을 써주세요. 위에 답이 빠졌네. 여름철 과자 봉지를 햇빛 아래 놓아두면 온도가 높아져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이거는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과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빨라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혹은 반대로
만약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봤는데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법칙도 중요하지만 예시가 중요하고 이제 원래 시험 문제 출제했다면 보일의 법칙과 예시를 섞어서 문제 내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길 텐데 그때까지 이런 핵심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와 실생활의 예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